지방간이 있다는 소리는 염증이 있다는 소리고요. 그렇다면은 지방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염증을 해결하는데 아주 탁월한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는 직접적으로 염증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우리 백혈구와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연료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충분히 먹어준다면은 지방간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음식이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우리가 생들깨를 먹어도 되지만은 많은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들깨를 씹어서 섭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들깨를 열을 하나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름을 낸다면은 그 안에 있는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우리 몸으로 가장 흡수율이 빠른 형태인 기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오메가3를 생들기름의 형태로 섭취해 준다면은 지방간을 예방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들기름을 우리 몸의 가장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들기름을 공복에 각자의 소화 상태에 맞춰서 한 숟가락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보통 환자들을 보면은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반 정도 먹습니다. 그럴 때 소화에도 부담이 되지 않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데요.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시간 15분 전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채소와 같이 드시는 겁니다. 이 채소와 같이 드실 때 채소에 있는 항산화와 항염 물질과 오메가3가 같이 모여서 아주 증폭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채소를 먹을 때, 샐러드를 먹을 때 생들기름을 뿌리고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뿌려서 샐러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타스해서 먹습니다. 또 이제 저희 집에서 즐겨 먹는 방법인데요. 생들기름을 붓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소금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기름장이 됩니다. 거기에 채소를 찍어 드시는데 그냥 탁탁 찍어 드시는 게 아니라 기름을 뜬다라는 느낌으로 뚝뚝 떨어지게 해서 드셔야 돼요. 이렇게 먹으면은 우리 아이들도 아주 잘 먹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지방간에도 아주 좋습니다.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당연히 음식이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속에 탄수화물, 지방, 또 단백질 모두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제 음식의 중요성은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내 면역력이 최상으로 좋아 있을 때 그 가장 이상적인 식단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을 역시 면역력이 해내는 거니까 그냥 골고루 들어주시면 선택은 면역력의 몫이다. 없는 것은 면역력도 어쩔 수 없어요. 아예 안 넣어주면 아무리 면역력이 훌륭해도 깡그리 굶어봐요. 선택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면역력은 위대하다. 이제 넣어주면 바꾸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열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땔감으로 쓰다가 이번엔 지방도 땔감으로 쓴다. 더 신기한 능력도 있어요. 바로 갑상선 전절제한 분 같으면 완전히 사이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오고 대신 평생을 이제 제약에서 나온 신지로이드로 이제 대체해야 하는데 전절제한 환자가 사이록신이 나오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왜 그 갑상선에서 만들던 호르몬이고 그거 다 떼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면역력이 이제 최상으로 좋아지면 우리 또 호르몬 공장이 있어요. 부신, 신장의 꼭대기에 부신이라는 거대한 호르몬 공장이 있다. 그것으로 명령서가 내려온다. 사이록신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신에서도 사이록신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상상 초월이죠. 이게 내 몸의 면역력의 위대함입니다. 면역력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그냥 골고루 보통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고루 식단을 늘 강조합니다.
이 땅이 길러낸 천연물, 독이 없는 천연물 모두가 내 몸에 좋다. 다양하고 골고루 섭취하라. 그러니까 권장한다면 채식 7에 육식 3이다. 생강대추는 기본이고 연근이라든지 또는 뭐 율무, 또 민간방에서 많이 써왔던 배 같은 거. 신기하게 배를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관지에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생강대추 같은 것은 우리 동북암의 그 처방 내용이 약의 가지수 처방 내용이 4,312개. 그런데 그 많은 처방 중에 90% 이상의 전부 간삼조인 생강 3쪽, 생강은 3쪽, 대추는 2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말하자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쓰여왔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많은 분의 검증을 통해서 추천할 만한 음식 바로 생강, 대추. 연근도 이제 그 진흙탕 속에서 자라나는 이 강한 생명력이 이렇게 느낌을 주듯이 많은 분들이 담배 많이 핀 사람들이 즐겨 먹었어요. 이 이지코친을 제거한다 하는 생각으로 실제로도 기관지에 좋은 그런 그 식품이 연근이고, 또 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배는 그냥 기관지 약한 사람들이 뭐 꿀을 채워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를 먹었는데 기관지의 저맥 분비를 이제 왕성하게 해주고 또 노동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율무는 이제 피부까지도 좋고 때로는 또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폐가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일맥상통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단일 인자에 의한 질환이 아니고 그 복합적인 요소들의 총체적 질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품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뇌졸중이 예방되거나 치료되진 않는데요. 하지만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꾸준하게 섭취한다면 뇌졸중의 예방과 회복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뇌졸중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시중에 알려진 뇌졸중 예방 식품만 해도 100여 가지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뇌졸중의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품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콩은 한자어로 대두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흑두, 즉 검은 콩은 약콩이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검정색은 콩팥, 신장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색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콩팥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과 혈이 허한 것을 돕는 보혈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각종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콩과 비교했을 때 이 검은 콩은 노화방지 성분이 4배나 많다고도 하는 만큼 뇌졸중의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섯인데요. 버섯은 대표적인 저칼로리, 고단백질 식품으로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뇌졸중 등 각종 질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버섯류에 들어있는 다당류는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력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막아줍니다. 버섯에는 면역 정강 작용을 가진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아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베타글루칸은 혈당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몸을 방어하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표고버섯, 송이버섯, 잎새버섯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마늘인데요. 마늘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 중 하나인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일해백리라고도 불리는데요. 마늘은 보양의 효과가 뛰어나고
항균작용, 항암작용, 수염작용이 뛰어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셀레늄은 호흡 과정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데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인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인데요. 당나라의 맹선이 평찬한 식료본초라는 의학서에는 배를 두고 중풍으로 갑자기 말을 못하는 환자에게 배를 짓지어 즙을 내어 자주 먹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는 자체적으로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이나 폐나 위장 점막의 건조감을 개선시키려면 배를 찌거나 데쳐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연상 돌배에는 재배하는 배의 3배에서 5배의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인데요. 유럽에는 토마토가 있는 계절에는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토마토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뛰어나므로 의사가 별다른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과 플로보노이드, 루틴, 퀘르세틴 등의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천연 색소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로서 비타민 E의 100배, 베타카로틴의 2배에 달하는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뇌로 향하는 혈관의 혈전 생성 능력을 막아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느리게도 만들고 뇌혈관 순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루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참깨인데요. 한의학에서 참깨는 흑지마, 호마 등으로 불립니다. 참깨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한데요. 간과 콩팥을 보호하고 오장을 촉촉하게 하며 심장을 강화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깨에는 리놀레산, 리놀레이산, 세사민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피부 점막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그 중에서도 세사민 성분은 혈관 이완과 혈류량 증가를 돕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 수축 물질의 생성을 낮추어 주어서 혈압 강화에 상당히 효과적이므로 뇌졸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소 체력의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해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양파에는 알리신, 퀘르센틴, 페쿠친,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성분이 많은데 이 성분들은 혈액이 굳어지는 것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흘러가게 해주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양파 속보다도 껍질에 60배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기름기 있는 음식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맥경화나 뇌졸중과 같은 성인병 발병률이 낮은 원인으로 이 양파를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7가지 그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음식들을 그러면 어느 주기로 드시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의 체세포는 3개월마다 변화를 하고 우리 몸의 혈액은 4개월마다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 4개월 이상은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해주면 우리의 혈액과 혈관 건강을 통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꼭 꾸준하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7가지 음식을 주기적으로 다 섭취를 하시면 훨씬 좋은데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 7가지 음식이 매주 한 번씩이라도 들어가는 그런 식단을 짜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뇌 건강에 좋은 식품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뇌졸중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성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졸중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데요. 우리 몸이 이 성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해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반대로 결핍이 발생한다면 뇌졸중 유발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나 후유증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을 알고 꾸준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인데요. 레시틴은 뇌세포나 신경세포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뇌의 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 전체의 20-30%가량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레시틴을 뇌의 음식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레시틴은 신경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인지질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 두뇌 신경세포의 약 30%를 차지하는 성분입니다. 콜린과 이노시톨 및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복합 물질이고 부교감신경계의 말단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시틴이 뇌졸중에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혈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분이 바로 레시틴입니다. 이것을 유화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로 인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다양한 물질의 합성, 분비, 투과 등과 같은 인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양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레시틴이 많이 함유되는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콩, 간, 계란 노른자, 콩 가공품, 곡류, 옥수수 기름 등이 있습니다. 단 뇌졸중 예방이란 이름 하에 레시틴을 너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체질에 따라 두드러기, 가려움증 증상을 포함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량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인데요. 베타카로틴은 안과 질환, 축농증,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이와 더불어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 당근을 매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에 대한 위험도가 약 60% 이상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한 시금치도 비슷한 조건에서 약 40% 이상 뇌졸중의 위험도를 낮추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베타카로틴이 몸속 독소를 배출해 줄 뿐만 아니라 혈관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당근이나 고구마, 시금치, 민들레 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 중에 뇌졸중을 예방하는 세 번째 성분은 바로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혈당과 인슐린을 조절하고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작용을 돕고 단백질 합성의 촉매 등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혈당과 인슐린 조절은 뇌졸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요, 마그네슘의 섭취와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실험자들은 2년 동안 마그네슘을 섭취했는데 하루에 권장하는 섭취량보다 100mg이 늘어날수록 뇌졸중 위험은 약 8%씩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데는 마그네슘이 혈류로부터 당분을 제거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방출하게 하여 혈당 조절을 돕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뇌졸중 유발의 고위험 인자 중 하나인 당뇨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의 결핍은 피떡인 혈전을 유발하고 혈전이 아주 커지면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는데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고혈압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허혈성 뇌졸중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호박씨, 참깨, 시금치, 오징어, 굴, 옥수수, 현미밥 등이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다면 반대로 피해야 되는 식품의 영역도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개할 두 가지는 바로 글루텐과 당분입니다. 첫 번째 글루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글루텐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단백질을 말하는데 밀이나 호밀, 보리 등과 같은 곡류에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빵과 국수, 라면, 과자 등에 다량의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된 음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타 자장면을 만들 때 반죽을 열심히 치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글루텐을 많이 나오게 해서 쫄깃함을 늘리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글루텐의 양이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것과는 별개로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글루텐은 위와 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 남아서 장 점막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의 화학작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뇌에 반영되는 것을 가리켜 글루텐 실조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글루텐이 뇌의 일부를 손상시켜서 현기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걷기와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마비가 오는 등과 같은 뇌졸중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글루텐 실조를 초기에 확인하면 글루텐이 포함된 밀가루로 된 음식을 먹지 말자는 의미를 가진 식이요법인 글루텐 프리 식단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증상이 복부 통증, 가스, 설사, 변비 등인 만큼 초기에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글루텐이 뇌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당분인데요.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은 만큼 탄수화물의 주요 성분인 당분의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당분과 관련해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첨가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첨가당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설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설탕은 잘 아시다시피 값이 싸고 저장도 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식이든 설탕만 넣어도 달콤하고 맛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만능 조미료이기도 한데요. 일시적이지만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탕의 효과들은 중독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중독성이야말로 여러 단계의 병리학적 변화를 거쳐서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탕은 다당류인 과일과는 달리 단당류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당류는 식품을 통해서 섭취된 탄수화물이 여러 단계의 소화 기간을 걸친 뒤 포도당의 형태로 소화되지만 이 설탕과 같은 단당류는 특별한 소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 몸에 바로 흡수가 됩니다. 이것은 혈당과 중성지방을 높여서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